안녕하세요, 리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메리카노 크통 1리터짜리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. 골드바렐 쪽에서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셔가지고 선물로 좀 보내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게도. 짠! 이렇게 사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받침대랑 같이 배송이 옵니다. 아메리칸 오크라고 써있어요. 벌써 세 번째 아이인데요. 이 세 번째 아이도 숙성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숙성을 진행하기 전에 프렌치 오크, 제가 기존에 1리터짜리 프렌치 오크 통을 가지고 숙성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. 이 프렌치 오크 통과 아메리칸 오크 통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오크통은 참나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. 다만 이 두 오크통은 참나무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세부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질과 풍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둘 다 같은 참나무 집안인데 프랑스산이냐 아니면 미국산이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메리칸 오크통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렌치 오크보다 오크락톤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. 덕분에 숙성 과정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화려한 맛을 뽐내게 됩니다. 대표적으로는 달콤한 바닐라, 진한 코코넛, 캐러멜과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두드러지는 게 대표적이고요. 프렌치 오크 같은 경우에는 오크락톤의 강한 코코넛 향보다는 향신료와 나무의 섬세한 뉘앙스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표적인 풍미로는 은은하고 섬세한 시나몬 같은 계열의 스파이시함, 그리고 견과류의 고소함,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같은 풍미가 대표적이고요. 한 줄로 요약하면 프렌치 오크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스파이시함, 그리고 아메리칸 오크는 화려하고 달콤한 바닐라?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자가 숙성을 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오크통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. 내가 평소에 위스키를 즐겨 마실 때 나는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직관적인 달콤함, 바닐라, 코코넛 향 이런 게 강하게 나는 게 좋다. 약간 쌉싸름한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보다는 화사한 달콤함, 그런 풍미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칸 오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나는 자극적인 화사함이나 달콤함 이런 것보다는 은은하게 이어지는 스파이시한 느낌, 그리고 나무의 깊은 향, 또 와인과 같은 섬세한 레이어와 긴 여운을 즐긴다. 그 안에서 이제 복합적인 풍미를 좀 하나씩 찾아내고 느껴보는 게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렌치 오크를 추천드립니다. 저는 사실 약간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보다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달콤함, 꿀향 찾아보면은 이 맛뿐만 아니고 나무의 결, 그리고 구조, 그리고 오크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그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터넷을 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향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따끈따끈한 이 친구의 이제 세척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. 참나무에 좀 잔여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. 3회 정도 진행을 해주고 정수를 채워서 물 불리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줄게요. 이게 저번에도 보니까 세척이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잔여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세척을 좀 진행해주겠습니다. 잘 세척을 꼼꼼하게 해줘야 합니다. 육안으로 보기에도 불순물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빨아내주고 두 번째 세척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보다는 좀 불순물이 많이 줄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불순물 진짜 많아요. 동동 떠다니는 거 다 불순물입니다.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. 지금 네 번째 정도 세척을 하니까 불순물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. 현저하게 줄었는데요. 저는 그 불순물이 조금 이라도 남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세척을 조금만 더 해주겠습니다. 훌륭해요. 한 5번째 정도 하니까 지금 거의 불순물이 없습니다. 찌끔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정수 1리터를 채워주겠습니다.
얘도 마찬가지로 물 불리기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은 나무가 약간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물 불리기 작업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나무를 조금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저는 물 불리기 작업을 한 2, 3일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따라 버리고 그 다음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덧 물 불리기 작업을 좀 진행한 지 3일차가 되었는데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득 채워놨었는데 매일마다 이 오크통에 물을 갈아주고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였던 공기방울만큼씩 좀 비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마 오크통이 그만큼 잘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오크통에 물을 따라 버리고 아메리칸 오크의 퍼스트 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흰 빼기는 이 탈리스만 1리터짜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퍼스트 필은 몽키 숄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세컨드 필은 글렌고인 CS 배치 11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우선 흰 빼기용 술은 블렌디드 스코치 몰트 위스키로 좀 준비를 했고요. 굉장히 싸게 약 17,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가 블렌디드 스코치 위스키는 다소 약간 맛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흰 빼기용으로 좀 강렬한 맛을 입혀주면 꽤 괜찮은 술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몽키 숄더는 제가 사랑하는 싱글 몰트 위스키로 지난 영상에서 세컨드 필로 진행을 했던 위스키로 PX 유러피안 캐스크랑 아메리칸 오크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선택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세컨드 필로는 글렌고인 CS 배치 11을 데려왔는데요. 지난번에 그 트레이더스에서 처음 본 술이고 데일리샷에서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인터넷이나 주류샵에서도 따로 판매를 하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. 배치 10번까지는 있는데 11번 까지는 없더라고요. 배치 11 이번에 스펙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소인 싱글 몰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쓰여 있습니다. 고도수 정말 사랑합니다. 60도짜리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숙성시킨 다음에 오리지널 글렌고인과 그리고 숙성된 글렌고인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의 대략적인 플랜이고요. 서드필은 좀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물을 따라 버리고 흰 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를 불순물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흔들어 주겠습니다. 확실히 제가 한 5번 정도 세척을 해서 그런지 불순물이 없어요. 굉장히 잘 세척이 된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 흰 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블렌디드 스코치 위스키 40도짜리입니다. 흰 빼기용 술은 비는 만큼 조금 채워주는 편이거든요. 근데 지금 딱 1리터라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.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? 1리터 맞으려나? 뭐야? 와! 넘쳤다. 1리터인데 이만큼이나 가득 채웠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. 물 불리기의 영양인지 이 오크통도 1리터짜리인데 넘쳐가지고 지금 스포이드로 좀 빼서 다시 넣어주겠습니다. 피 같은 술을 흘려버렸네요. 저가 위스키라 다행입니다. 근데 이만큼 남았는데 오히려 좋습니다. 흰 빼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스며들거나 아니면 증발되는 만큼 조금씩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제 한 달 정도 흰 빼기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. 저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뒤에 탈리스만의 숙성 버전과 그리고 기존 원액 또 비교를 해보면서 또 퍼스트 필을 채우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의 보물 창고에다가 짠! 그리고 날짜. 네, 오늘 8월 17일이고요. 약 한 달 후에 이 친구의 퍼스트 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째 자식이 자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 자식이 같은데? 아무튼 세 번째 오크통이 포함되어 있는 저의 소중한 보물 창고입니다. 이번에 위쪽을 좀 보강했는데요. 너무 예쁘죠? 나중에 저의 보물 창고에 대한 리뷰는 한번 또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